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며 살아갈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신과 사회를 연결해서 바라보는 시각, 바로 사회적 관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문제의 전부일까요?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스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실업이나 결혼처럼 아주 개인적인 경험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사회적인 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 개인의 실업은 개인적인 공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라면 그건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공공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바꾸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관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상태를 넘어서요,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탐구하는 독특한 분석의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관점의 특징은 사회 현상을 인간의 본능이나 자연 환경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제도나 관계, 즉 사회적인 구성 방식에 더 주목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제도나 확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의 조선과 일본은 둘 다 쌀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라는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졌지만, 조선은 학문과 예를 숭상하는 문치주의 사회를, 일본은 무력을 중시하는 무사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가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사회와 시간, 인간을 넓게 조망하는 생각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사마천은 사기를 쓴 목적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역사와 시대,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통찰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지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좀 더 정밀하게 볼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망원경으로 사회 전체의 큰 구조를 보고, 또 때로는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분석을 돕기 위해 사회학자들은 몇 가지 유용한 이론적인 틀을 사용합니다. 사회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틀 두 가지가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입니다. 이 두 이론은 같은 현상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제도를 볼 때 기능론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봅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기존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는 수단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두 이론 모두 사회 구조의 영향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 구조란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우리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규칙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법률처럼요. 이 구조는 우리 삶의 범위를 정하고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저출생 현상을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개인들의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높은 주거 비용이나 경력 단절 같은 구조적인 압박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상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결국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특정 시대나 특정 구조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사회 구조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제도를 고민하는 실천적인 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당연한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